안녕하십니까.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박홍주입니다. 조금 전에 존스 홉킨스 대학의 프랭클린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데프니스에 의해서는 그리고 히어링 로스, 시비어 프로파운드 히어링 로스에 의해서는 브레인에 이 구조적인 영향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가 이러한 그 데프니스에 의해서 발생되는 코티컬 에이트로피가 어떤 부위에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했고, 그 연구 결과가 인공화호를 시행했을 때 그 퍼포먼스하고 연관이 깊다는 거에 대한 말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히어링 로스 디멘치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데프니스에 의해서 코티컬 볼륨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CI 퍼포먼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른에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성인입니다. 포스트 링벌 데프 어덜트에서 수술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젊을 때 수술하면 좋고요. 그다음에 히어링 로스가 기간이 짧을수록 더 좋고, 왜냐면 오래 안 쓰면 이제 너브나 브레인 콜티컬 체인지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레지듀얼 히어링이 있으면 당연히 더 좋겠죠. 그다음에 과거에 보청기를 잘 사용한 경우가 좋고, 아노말리가 없으면 더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듀레이션 데프니스도 적을수록 좋고, 당연히 길지만 이제 보청기를 열심히 썼으면 그나마 좀 괜찮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술한 나이는 젊을 때도 좋지만 나이 들어서 꼭 더 나쁘지는 않다. 그러니까 조금 나쁜 경향은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에 대해서 데이터를 말씀드리는데, 이제 120명의 환자에 보면요, 나이에 따라서 이제 수술 결과를 이제 워드 레코그니션 스코어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에 따라서 당연히 적어지죠. 젊은 사람은 그나마 잘 듣고, 나쁜 사람은 오래 나이 든 사람 못 듣는데, 그 차이가 많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50살이라고 치면 굉장히 100% 듣는 사람도 한 명은 있죠. 그렇지만 뭐 5%밖에 못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그 변화를 보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을 잘 확인을 해서 환자분들께 이제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환자가 어느 정도 들을 수 있는지 예측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환자를 예측하기 위해서 이제 과거에는 리니어 모델, 제너럴 리니어 모델을 사용했었는데, 저희는 이제 머신러닝의 non linear random forest regression 모델을 이용해서 이제 2년 이상 팔로우된 포스트 링벌 데프 어덜트 120명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2016년까지 한 1,450명 정도 했고, 아마도 이제 내년 초쯤에는 한 2,000명 정도 수술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약 4분의 1,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에서 이제 어른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이 아노말리가 없는 경우가 275명, 중년명 이런 거 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 반 정도 환자가 이제 2년 이상 팔로우 된 환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했더니 제너럴 리니어 모델보다는 이런 머신러닝을 하면 굉장히 그 예측이 굉장히 잘 되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 중에 이제 특정 요소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보시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뭔지 알 수 있는데, 데프 듀레이션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수술하면 좋다는 거죠. 그다음에 히어링 에이드를 사용을 한 경우가 굉장히 좋은 거고, 수술했을 때 나이가 젊을수록 좋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거의 뭐 90% 이상은 중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데프 듀레이션이 10년 이내일 경우에는 나이가 젊으면 굉장히 좋고,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물론 뭐 편차가 있지만 뭐 10에서 20% 편차로 있습니다.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10년에서 20년까지는 그래도 괜찮지만 조금 나쁜 사람이 몇 명 있죠. 그렇지만 20년이 넘으면 그때부터는 좋은 사람도 있고 굉장히 나쁜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참 예측하기가 어렵겠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는 이제 보청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훨씬 더 결과가 좋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분들은 보청기를 그나마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귀에 통해서 소리를 계속해서 뇌를 자극을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뇌 브레인의 코테컬 체인지도 결국은 생길 것이고, 오래된다면 코클리아 너브에도 변화가 생기겠지만, 그래서 이제 코티컬 체인지가 어떻게 되는지 연구를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뭐 수피리어 템포럴 코텍스에 이제 우리 듣는 중추가 있는 걸 아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미들 템포럴 로브가 그 중에 이제 특별한 기능이 뭐가 있냐면 말을 배우는 데 중요한 역할. 그러니까 이제 랭귀지 러닝에 중요하기 때문에 말을
이해하는데 이제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MRI 결과를 분석을 해서 어떤 특정 위치를 우리가 정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상관없이 이제 프리딕션 모델을 만들어서 어느 위치가 수술한 후 결과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MRI, 3테슬라 MRI를 이용해서 코로날 T1 웨이티드 이미지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코티컬 볼륨을 확인을 해서 그게 어떻게 변했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든 데프가 온 환자에서 그때는 이제 뭐 최근까지 잘 들었던 사람이니까 2주 이내에 이제 뇌에 영향이 적을 거로 생각이 되는 그런 환자를 컨트롤로 잡아서 그분들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영향이 있나 봤더니 여기에 보시면 이제 있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표시된 위치가 이제 다 이 볼륨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위치입니다. 그 중에 이제 의미 있는 위치가 또 몇 군데가 있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청력 자체가 나쁘면 브레인의 전반적인 에이트로피가 발생이 된다. 이걸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각각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예를 들면 이 모터 센서리를 작동하는 이 에어리어에도 굉장히 볼륨 체인지가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밑에 쪽인데요. 밑에 쪽에 보면 이게 립이나 로우나 텅, 뭐 throat 이쪽에 모터 센서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데프니스가 생기면 말도 안 하고 그다음에 사용을 하니까 그쪽에 감각도 떨어지고 이런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여기 이제 superior temporal 우리가 오디토리 코텍스가 있는 superior temporal과 연관된 탈라무스 에어리에도 이제 감소가 되어 있고 이 미들 템포럴 로브에도 감소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궁금한 거는 그러면은 데프 듀레이션이 길어질수록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해봤더니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가 나왔는데요. 이 이제 superior temporal cortex 그러니까 이제 오디토리 코텍스가 있는 쪽은 처음에는 감소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못 듣게 되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증가하게 돼서 오히려 나중에 되면 증가하게 오히려 더 커지게 됩니다. 근데 물론 그게 기간이 20년, 30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데프가 된 다음에 잘 못 듣게 된 다음에 2, 30년이 지나야지 이게 정상 레벨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는 오히려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커지게 이거에 대한 해석은 아마도 이 비주얼 인풋을 우리가 프로세싱 하는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마토 센서리나 비주얼 인풋을 이 오디토리 코텍스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서 이 볼륨에 오히려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오히려 오디토리 코텍스의 볼륨이 처음에 작을 때가 오히려 결과가 좋을 걸로 예상을 할 수 있겠죠. 너무 지나치게 높으면 이제 오히려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반면 미들 템포럴 로브의 변화를 볼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말을 들어야지 그 말을 이해하고 배우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계속 감소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이거는 계속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결과가 나쁘겠구나 이걸 유출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결과를 유출을 했더니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들 템포럴 코텍스는 볼륨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오랫동안 못 들은 거기 때문에 결과가 나쁘게 되고요. 크면 클수록 좋게 되는 거고 거꾸로 수피리어 템포럴 코텍스는 그 볼륨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결과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망가진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오래되면 이게 이제 정상처럼 확 올라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거 두 가지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게 다양한 브레인의 여러 에어리어의 변화의 양상에 의해서 이 점수가 달라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표현한 게 히트맵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워드 레커지스 스코어가 낮은 경우와 높은 경우로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수피리어 템포럴 코텍스가 굉장히 클 경우에는 그때 미드 템포럴 코텍스도 커야 되고 이때는 결과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데프 듀레이션도 굉장히 적은 거죠. 초기에는 수피리어 볼륨도 템포럴 코텍스도 볼륨도 크고 미들 템포럴 로브도 크고 그러니까 결과가 아주 좋은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여기에 수피리어 템포럴 코텍스가 작더라도 미들 템포럴 로브의 볼륨이 충분히 유지가 되고 있으면 이것도 초기가 보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브레인의 코티컬 체인지도 이런 결국은 엔드 리절트가 되기 때문에 오래 롱텀 데프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이 브레인만 찍어도 어느 정도 이분이 수술한 다음에 어느 정도 나올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면 물론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젊은 친구들에 비해서는 수술 결과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말을 대화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 들으실 수 있고 이러한 오디터리 코텍스나 이 어소시에이티드 코티칼 체인지가 데프 듀레이션에서 H2P가 생긴다. 이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되겠고요. 이게 이 CI 프리딕션의 퍼포먼스의 프리딕션하는 마커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디멘치아는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나이가 많이 들을수록 데프, 그러니까 히어링 로스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기간이 굉장히 앞으로 길어지기 때문에 이런 환자에 있어서 히어링 로스가 있는 환자에 있어서 우리가 히어링 리해비리테이션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리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이러한 환자들에서 CI 이후에 이런 코티컬 리커버리가 얼마나 호전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조만간 아마 내년쯤에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 콜라보레이션 해주시는 여러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